안녕하세요, 골령입니다. 벌써 25-26 시즌이 딱 절반하고도 한 경기가 지났습니다. 레스터는 24라운드 기준 9승 7무 8패, 승점 34점으로 12위를 기록 중입니다. 프로권과 4점 차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진 않지만 승점 삭감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중간 점검 영상은 25-26 시즌 전반기 레스터 티어리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챔피언십 24라운드까지가 기준이고 1라운드 만에 광탈해버린 카라바오컵은 가볍게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경기 활약도, 출전 시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뻐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골키퍼부터 포지션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만센이 웨스트햄으로 이적하면서 주전 골키퍼 자리를 차지한 야쿱 스톨라치크입니다. 나이는 00년생 25살로 마냥 어린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 장단점이 확실하죠. 선방 준수하고 킥은 안 좋다. 다만 지금 레스터가 프리미어리그 상위 팀급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는 팀도 아니고 일단 키퍼가 선방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특히 크로스를 수비할 때나 상대 롱볼이 넘어올 때 뛰쳐나오는 판단이 조금 애매한 감이 있었습니다. 아직 1군짬을 덜 먹어서 그런지 수비 라인 조율 능력이 애매한가 싶기도 하고요. 꽉 찬 B나 A의 경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성골뉴스 톨토리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A- 드렸습니다. 87년생 바디랑 동갑인 아스미르 베고비치의 FA 영입 소식이 떴을 때는 조금 뜬금없긴 했지만 키퍼진의 경험을 더해주면서 플레인 코치 느낌으로 데려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스톨라츠크가 부상으로 4-5경기 정도 빠졌을 때 그 공백을 꽤 잘 메워줬습니다. 짬에서 나오는 안정감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나이 때문인지 반응 속도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불시에 출전했음에도 세컨키퍼로서의 역할은 잘 해준 것 같아서 B+ 드렸습니다. 사실 프란 비에이테스가 세컨키퍼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 한 번도 경기에 나서지 못했네요. 유소년 스티비 바우저와 함께 평가 불가존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센터백입니다. 야닉 베스터고르는 포브로가 많이 갈리는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꾸준히 평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상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22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나왔고요. 감독에 따라서 철저히 외면받거나 사랑받거나 극단적으로 평가가 갈리긴 하는데 볼을 소유하면서 후방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걸 추구하는 시푸엔테스 체제에서는 중용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느릿느릿한 속도로 수비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 참 복장이 터지긴 하는데 근데 은근 베스터고르의 뒷공간이 털려서 실점한 장면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좀 편애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활약했다는 점에서 A 드렸습니다. 베스터고르의 파트너로는 3명의 센터백이 번갈아 나오고 있고 시즌 시작 때 파트너를 잃었던 건 케일럽 오콜리입니다. 오콜리는 뭔가 안정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피지컬이나 몸싸움 자체는 좋은데 빌드업 할 때 뇌뺀 패스가 종종 나오기도 해서 볼을 잡았을 때 너무 불안해요. 그래도 가끔 우측 풀백을 땜빵하기도 했고 아직 활용도는 남아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C- 드렸습니다. 바우트 파스에게는 이번 시즌 많이 실망했습니다. 2년 전 베스터고르 파스 라인을 생각하면 그래도 든든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속도도 잘 안 나오고 특히 1대1 수비에서 털려서 실점으로 이어진 장면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시즌 극초반에 레스터 팬들의 야유에 대응한 이어커핑 세레머니 때문에도 살짝 이슈가 됐었죠. 아무튼 벨기에 국대에 다시 승선하기 위해 다른 팀을 알아본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화이팅입니다. C-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근 선발로 자주 나오고 있는 벤 넬슨입니다. 크로스의 낙구 지점을 찾는 부분이나 클리어링 같은 부분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주전 센터백으로 합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14라운드나 되어서야 주전으로 나서게 된 건지 의문일 정도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전으로 발돋움한 성골뉴스, 미워할 수가 없죠. 아직 더 발전할 가능성도 크기에 B+ 드렸습니다. 해리 수타는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은 들렸는데 아직 경기 명단에 포함된 적이 없네요. 평가 불가. 조만간 경기장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측면 풀백입니다. 베스터고르를 이어 또 다른 시푸엔테스의 황태자 중 한 명인 루크 토마스입니다. 좌측 풀백 주전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만 경기력은 다소 아쉽습니다. 많은 팬들이 수비진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는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시즌 중반에 한창 폼이 안 좋을 때는 수비력이 정말 극악이었습니다. 다만 크리스티안센이나 알로코가 대체로 나왔을 때 페레이라가 왼쪽으로 자리를 바꿔서 나왔을 때도 경기력이 별로긴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고 꾸준히 세트피스나 크로스 자체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골 뉴스도르, 꾸준히 뛰었다 도르로 C+ 드렸습니다. 반대편 우측 풀백 주전, 이번 시즌 캡틴 히카르도 페레이라입니다. 아직까지 의외로 큰 부상 없이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끔 간단한 패스도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노련한 플레이로 레스터의 우측면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한데 시즌 초반에는 좋은 박스 침투 움직임으로 2골을 넣기도 했죠. A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측 풀백 로테이션으로 자주 나오는 함자 차우드리입니다. 특출난 선수는 아니지만 기대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즌 초반 수비적으로 꽤 든든한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엉성한 실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치명적인 실수는 드물고
페레이라의 체력 포션 역할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B- 드렸습니다. 다음은 프리시즌부터 부상으로 정말 고생하고 있는 빅터 크리스티안센입니다. 주전 레프트백 토마스가 못 믿어올 때 크리스티안센이 나와서 해줄 역할이 중요했는데 부상이 정말 아쉽습니다. 막상 선발로 한 경기, 교체로 3경기 나왔을 때 폼마저 썩 좋지 않았습니다. D 드렸습니다. 이렇게 레프트백으로 고민이 깊어지던 찰나 혜성같이 등장한 유망주 바데 알루코 17라운드 사우스햄튼전 당당하게 선발 출전 그리고 당당하게 퇴장. 네, 유스 선수에겐 정말 가혹한 선발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로 교체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를 기대해봐야겠죠. D 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수비형, 공격형 구분 없이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던 제임스, 말이 필요 없죠. 레스터 팬 10명이면 10명 모두가 전반기 베스트 선수로 제임스를 꼽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돋보이는 능력은 득점력이죠. 7골로 팀 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들의 폼이 부진한 가운데 8번 혹은 10번 위치에서 공격수보다 더 공격수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이번 시즌에 임대생 제임스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시즌이 암울했을지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레스터라는 팀 자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제임스입니다. 입단 인터뷰에서부터 뭔가 레스터와는 잘 맞을 것 같았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이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건 큰 의미다. 라는 멘트를 했죠. 시프 감독도 제임스의 완전 영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꼭 이뤄지길 빌면서 유일하게 S등급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리 윙크스입니다. 실력만 놓고 보면 챔피언십에서는 우수한 자원이 맞습니다. 역시 윙크스가 있어야 볼 배급이 원활하다는 반응이 많았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다만 이 친구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태도 이슈죠. 갑자기 스쿼드에서 아예 배제되었는데 훈련 중에 일어난 문제로 코치진과 선수들을 좌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디 찌라시에서 나온 소식도 아니고 레스터 1티어 존 퍼시가 전한 소식이었죠. 저번 시즌에도 장거리 출퇴근 문제로 감독과 마찰을 빚더니 이번에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겨울에 팀을 떠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불화의 씨앗, 암적인 존재는 헐값에라도 빨리 치워버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네요. 본인도 팀을 떠나고 싶어 할 것이기에 친히 F, Get the fuck out 존에 모셔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이미지가 좋아진 두 선수 중 하나. 올리버 스킵입니다. 저번 시즌에 25M파운드라는 꽤나 비싼 가격으로 팀에 합류했고 그 가격에 상응하지 못하는 퍼포먼스를 보였기에 스킵에 대한 팬들의 불만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윙크스와 비교되는 부분도 있죠. 스킵은 일단 항상 열심히 뜁니다. 심지어 풀백이면 풀백, 센터백이면 센터백, 땜빵 역할이 필요할 때 꽤 안정적으로 소화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경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19라운드 더비전은 스킵의 레스터 인생 최고 경기였죠. 항상 열심히 뛰는 선수이기에 미워하고 싶지 않은 스킵 B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바카리 수말입니다. 이번 시즌 상당히 존재감이 없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시즌 초반에 좀 나오다가 이후에는 윙크스에게 밀려서 나오지 못하고 윙크스가 나가리 됐을 때는 또 부상 때문에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이 좀 없네요. C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근 이미지가 좋아진 두 번째 선수 바비 디코도바 리드입니다. 스퀵과 마찬가지로 저번 시즌에 합류했지만 나이도 많은 편이고 경기력도 별로였어서 이번 시즌이 시작할 때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부상 때문에 결정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10번 자리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15라운드에서 시즌 첫 득점을 올리더니 이후 19, 20, 21, 24라운드에서 득점을 올리며 5득점으로 팀 내 득점 2위입니다. A 드렸습니다. 잠깐 중앙 미드필더 조합에 대해 언급하자면 최근 들어 스킵, 제임스, 리드로 고정이 됐죠. 리드가 10번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8번 자리에 제임스가 그 틈을 노리는 중원 로테이션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더비전 제임스의 결승골이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중원에서 헤딩 경합 중인 상황, 상대 28번 센터백이 리드를 의식하고 있고 16번 미드필더가 제임스를 맨마킹 중입니다. 토마스가 볼 소유권을 갖자마자 제임스가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좋은 스루 패스를 찔러주죠. 실시간으로 볼 때는 그냥 걷어낸 건가 싶었는데 제임스의 움직임 타이밍, 토마스의 패스 타이밍으로 보아 의도된 플레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제임스가 뛰어난 등딱과 결정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속공 장면이 아니더라도 리드가 더 아래로 내려와서 볼의 흐름을 덮고 제임스가 전방으로 올라가 득점력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티어리스트로 돌아와서 다음은 아론 램지입니다. 10번 자리를 두고 램지와 리드가 번갈아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램지가 그라운드 위에 서 있기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데뷔전은 퇴장, 이후 4경기 나오고 부상, 2달 가까이 쉬다가 겨우겨우 교체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더비전에서 3분 만에 부상. 이전과 같은 햄스트링이라고 하던데 부상이 심하면 임대를 해지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평가를 하고 싶어도 경기를 뛰어야 말이죠. D 드렸습니다. 다음은 루이 페이지입니다. 시즌 극초반에 공미 자리에 아무도 뛸 사람이 없어서 2차례 선발로 나섰었고 이후 한동안 보이지 않다 최근 들어 다시 교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08년생으로 매우 어린 선수고 잉글랜드 U18, U20 대표팀에도 꾸준히 차출되고 있습니다. C 드렸습니다. 유소년 골딩은 U21팀에서 뛰고 있긴 하더라고요. 패스. 윙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푸엔테스의 넘버원 황태자
압둘 파타우입니다. 무려 24경기 모든 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고 4골 7어시스트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선수고 한 건씩 해줘야 할 때 해주는 선수이지만 실제 경기를 보면 판단력이 꽤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10번의 플레이 중에 7, 8번이 아쉽지만 나머지 2-3번으로 캐리를 해내는 느낌? 이 답답함은 시푸엔테스식 윙어 해줘 전술 탓도 있긴 합니다. 측면에서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파타우 개인 기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상황이 꽤 잦습니다. 능력 있는 멘토나 감독을 만나면 지금보다도 더 기량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매경기 선발에다가 웬만하면 풀타임을 소화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가끔 실코 토마스가 교체로 나오긴 하지만 몇 경기 정도는 파타우를 아예 쉬게 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드리블 돌파 능력이나 속도 등은 리그 탑급이고 클러치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에 B+ 드렸습니다. 다음은 스테피 마비디디입니다. 초반에 잠깐 몽가나 아이유에게 왼쪽 윙 선발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꾸준히 선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력 자체는 파타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공격 포인트가 2골 빵 어시스트에 그치며 저조합니다. 경기마다 존재감이 잘 나타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막상 코멘트할 거리도 마땅히 잘 없네요. C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레미 몽가입니다. 09년생 초특급 유망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죠. 2라운드 프레스턴전 대 1군 데뷔골을 넣었을 때는 이번 시즌에 크게 활약할 줄 알았는데 아직은 경험치가 더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선발로 나설 때보다 교체로 나올 때가 임팩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잘한 부상 때문에 출전 기회가 좀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나오면 마비디디보다 보는 재미는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B 드렸습니다. 다음은 실코 토마스입니다. 넬슨, 몽가, 페이지, 에반스 등 다른 아카데미 선수들보다 존재감이 옅었지만 이번 시즌 교체로 은근 출전 시간을 많이 받았습니다. 왼쪽 윙, 오른쪽 윙, 스트라이커 자리까지 여기저기 땜빵용 교체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타우, 제임스, 넬슨과 동갑인 04년생이라 마냥 어린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 깊은 임팩트를 남긴 장면은 드물긴 하지만 앞서 말했듯 파타우의 체력 안배 차원에서라도 선발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하네요. C 드렸습니다. 와냐 마르샬은 U21에서 뛰고 있긴 한데 1군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고 계약이 이제 6개월 뒤면 종료라 아마 곧 팀을 떠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의 스트라이커 개노답 삼형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조던 아이유입니다. 왼쪽 윙이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도 소화했지만 주로 스트라이커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PK 2골을 포함해서 4골 2어시스트를 기록 중인데 메인 스트라이커로 보기엔 당연히 아쉬운 성적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올 친구들보다는 낫다는 게 함정이긴 하죠. 뭔가 잘 풀리는 날에는 등지고 딱딱 잘 버텨주면서 연계도 잘 해주는데 잘 안되는 날에는 템포는 템포대로 잡아먹고 반칙 유도하려고 넘어졌는데 볼 소유권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이미 바디의 9번을 넘겨받은 아이유라서 더욱 팬들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죠. C 드렸습니다. 다음은 패슨 다카입니다. 이번 시즌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유일하게 득점했던 스토크전밖에 떠오르질 않네요. 그 경기를 보고 혹시 했지만 이후로는 역시이긴 했습니다. 나오면 늘 그렇듯 열심히는 뛰는데 그게 전부예요. 다카도 돌아오는 여름에 계약 만료라 아마 팀을 드디어 떠날 것 같네요. D 드렸습니다. 다음은 훌리안 카란사입니다. MLS에서만 괜찮은 커리어를 가진 카란사를 향한 의심의 시선은 있었지만 그래도 레스터 팬들은 기존 자원들보다 나은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유와 다카가 부진할 때 3경기 선발 기회를 잡긴 했었지만 속도도 느리고 몸싸움도 안 되고 결정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기도 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임대 해지가 유력해 보인다고 하네요. Get the fuck out 존에 입성하셨습니다. 08년생 제이크 에반스는 저번 시즌 몽가와 함께 1군의 얼굴을 비췄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아직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레스터시티의 25-26 시즌 전반기 티어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푸엔테스 감독도 티어를 매겨본다면 결국 반 시즌이 넘게 지나도록 믿음을 주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기는 경기도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가 드물었고 경기력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완성된 팀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게터파카웃 존에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인심 좀 써서 D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시는 동안에는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제 사심이 들어간 티어리스트다 보니 여러분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예상보다 높다 혹은 낮다 하는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 모두 환영합니다. 2026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작은 소원이 있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축구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